예, 바로 돌아왔습니다. 그래, 가만 제 기억에 차로 뭐 새벽이니까 뭐 막히지는 않으니까 그래도 뭐 20분 넘게 걸렸던 것 같아요. 그래 이제 퇴근해가지고 씻고 바로,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 아침에 뭐 7시 8시 출근이 아니고 바로 또 이제 새벽 3시부터인가 또 저기 현장에 이제 콘크리트 부어주러 가야 되니까 2시까지 나오래요. 그 집에 도착한 게 12시가 좀 넘었던 걸로 기억하는데, 그래가지고 다시 제대로 잠도 못 자고 다시 바로 또 새벽에 차 끌고 나와가지고 또 그 새벽에 또 또 부어주기 시작했죠. 아, 그래.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거기에 대한 수단은 따로 있어야 되잖아요. 근데 그것도 없어. 그래서 제가 한 2달 했나? 2달? 그냥 때려치죠, 그냥. 도저히 힘들어서 못하겠다고. 그래, 그렇게까지 새벽, 그러니까 뭐, 밤 11시 넘어서 퇴근하는 적도 있고, 또 퇴근했다가 바로 또 뭐, 한 2시, 3시까지 또 출근해야 되는 상황도 생기고 하니까, 그러면 이제 거기에 맞춰서 OT 수당을 줘야 되잖아요. 근데 OT 수당도 따로 없어. 뭐 일을 몇 시간을 하든 그냥 무조건 180이 다 돼요. 그래, 씨발,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. 이거는 아무리 뭐 급하고 하더라도, 막 이렇게 일을 해가지고는 될 게 아니다.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, 때려쳤죠. 그게 아마 그래, 2012년 봄이었죠, 봄. 한 2달 정도? 그러고, 아마 또 뭐 한 달 정도 있다가, 그러니까 5월 중순쯤이었을 겁니다. 5월 중순쯤에, 이제, 아이고, 그래, 친구가 한 1년 정도 전에 얘기했는데, 그때는 거절했는데, 아이고, 그래, 그냥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, 요건 빨간 펜에, 이제, 갔죠. 이제, 탑차 하나, 중고로, 할부로 사가지고, 이게 포크레인 지나가네요. 그래가지고 일단 뭐 한 달 정도 있다가 곧바로 빨간 펜에 이제 입사를 했죠. 그래가지고 이제 전집 배송 일을 이제 횟수로는 4년, 정확하게는 한 3년, 한 3, 4개월 정도? 2013년 7월 정도까지 했으니까. 벼가 많이 자랐네요. 조만간에 긍정적으로. 일단 아무튼 뭐 얘기하다 보니까 저희 그 한 2008년, 2009년, 2010년 정도까지
3년 동안에 일을 갖다가 이제 그걸 얘기를 하는데, 그래 이제 뭐 아무튼 빨간 펜에서 그렇게 일을 시작했는데, 일단 뭐 이제 운전을 계속 해야 되잖아요. 운전을 계속 이제 해야 되는데, 이제 저번에도 뭐 한 턴박씩 말씀을 드렸습니다만, 뭐 어차피 부산이 이제 워낙 유명하지 않습니까? 운전자들한테는. 그러니까 뭐 단순히 그냥 뭐 자가용 운전이라든가 이런 거는 뭐 좀 그러려니 할 수 있지만, 택배 일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거의 우리나라에서 가장 악명 높은 지역이라고 할 수 있죠. 가장 악명 높은 부산, 그 다음에 아마 마산쯤 될 겁니다. 그러니까 빈차로도 쉽게 올라가기 힘든 그런 까꾸막이 많아요. 까꾸막 하니까 까꾸막이 뭔지를 못 알아들으시는 분이 있을 텐데, 그래도 문맥상으로 보면 까꾸막이 뭔지는 아실 겁니다. 오르막길. 그래, 아무튼 뭐 가야동, 동의대학교 근처 가야동, 뭐 그러니까 그 가야동뿐만 아니고 그 옆에 뭐 동 이름이 계금동, 뭐 가야동, 또 당감동, 뭐 그리고 동네에도 보면 뭐 사직동 저 위쪽으로, 사직 야구장 그 위쪽으로 그쪽도 막 정말 징글징글하죠. 뭐 저기 뭐 금정구도 마찬가지죠. 뭐 부곡동, 금사동, 그다음에 또 어딥니까, 저 구서동, 그리고 영호동 그쪽 그러니까 어딥니까, LG 메트로시티부터 그 오리도 들어가는 그 도로, 그 길 따라서 있는 그 구역, 그 뒤편으로, 뒤편이 아니고 우측편이라고 해야죠. 도로 그 가는 방향에서 보면 우측편으로 그 뒤쪽으로도 그 빌라들 만만찮습니다. 거기도. 그 다음에 뭐 동중서형은 동구, 서구, 중구, 영도구는 제가 일을 하던 당시에는 없었어요. 배달을 안 했습니다. 그러니까 일반 택배로 돌렸다고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일반 택배로 돌려놓으니까 사건 사고도 엄청 많았다고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제 우리들이야 그냥 전집 배송만 하기 위해서 이제 고용이 된 거지 않습니까? 근데 이제 일반 택배 하는 분들은 그 무거운 책을 짊어지고 배달을 해야 되니까, 그러니까 단가가 다르잖아요. 제 기억에 아마 그 당시에 박스당 2,500원 했나? 아마 박스당 2,500원인가 였던 걸로 기억하는데, 일반 택배는 그 당시에 박스당 한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. 우리들에 비해서 1,000원이 채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. 한 700원, 800원 뭐 그 정도. 그러니까 그 돈 받고 이제 그 무거운 이제 책을 낑낑거리면서 배달을 해줘야 되니까 욕이 나올만 하죠. 근데 욕이 나올만 하긴 한데, 가끔씩 이제 그런 얘기가 들리더라고요. 진짜 욕을 한대요. 아줌마들한테 진짜 욕을 하는 경우가 간혹 있었대요. 욕 나오는 상황인 건 맞는데, 최소한 그래도 고객인데 그 앞에서 욕을 하는 건 좀 그렇잖아요. 힘들긴 하더라도. 자기가 뭐 혼자서 그냥 욕을 하는 거야, 아니 속으로 욕을 하는 거야, 뭐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? 하지만 하여튼 그러니까 특히 이제 동중서형 같은 경우는 정말, 제가 지금 동구에 살고 있습니다만은 오르막도 오르막입니다만은
흔히 말하는 아예 재개발 자체가 안 됐기 때문에, 그러니까 저기 6.25 이후로 지금까지 제대로 된 재개발 자체가 안 됐기 때문에, 그냥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. 그냥 예전에 흙길이었는데 그냥 뭐 도로 그냥 아스팔트로 포장이 되어 있는 거, 뭐 그런 정도가 다예요. 아니면 판잣집이었는데 이제 지금은 그래도 뭐 시멘트나 뭐 이런 걸로 지었다는 거, 그거 외에는 달라진 게 없어요. 그러다 보니까 한 번 들어가면 차를 돌려서 나오지도 못하는 그런 곳도 간혹 보면 있습니다. 물론 그게 막 아주 막 복잡하게 막 얽히고 섞인 그런 골목길은 아닙니다만은, 아무튼 들어가면 못 돌리는 그런 골목길도 간혹 있고요. 또 제가 가야동에서 한번, 그러니까 그거는 순전히 객기예요, 객기. 그러니까 이건 딱 봐도 그냥 못 올라가는 거야. 왜냐면 차가 그 당시에 제 기억에 아마 실린 무게가, 그러니까 거기 가야동이 그 당시에 이제 초반이었기 때문에 몇 박스 안 빠진 상태였거든요. 개금동 다음에 이제 그쪽으로 가야동 넘어가니까. 그러니까 그 당시에 아마 거의 탑에 거의 가득 찼었던 걸로 기억합니다. 그러면 몇 박스 빠지고, 그래, 야, 이거, 그러니까 긴 오르막은 아니고, 좀 가파르긴 한데, 이제 짧은 오르막이죠. 근데, 문제는 뭐였냐면, 예를 들어서, 계속 이전부터 직진으로 쭉 올라가는 그런 길이면, 그러니까, 직진으로 쭉 오다가, 뭐, 오르막인데, 이걸 차고 올라가는 거면 또 좀 다를 수 있는데, 그게 아니고, 가다가 우회전을 해서 올라가야 되는 도로였거든요. 가야동 그 위쪽에 그 빌라 참 많습니다. 그러니까 거기다가 그 뭡니까 그 시멘트를 발라놓고 긁어놓은 그런 길 있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이걸 누가 봐도 못 올라가는 거예요. 근데 왜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객기가 생겼는지 그냥 한번 해볼까? 그냥 이걸 하면 안 되는 이유가, 책이잖아요. 책이 이제 가득 쌓여가 있는데, 예를 들어서 그냥 올라가 버리면 상관이 없는데, 올라가다가 만약에 못 올라가게 되면 책이 뒤로 쏟아지죠. 그러면 더 이제 하중을 뒤로 많이 받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. 객기를 한번 부려봤는데, 아니나 다를까 올라갈 수가 없죠. 그러니까 방방 해가지고 막 싹 긁었는데, 조금 올라가는 듯 하더니 이제 헛바퀴만 도는 거죠. 그래서 이제 아이고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차를 빼가지고 뒷문을 살짝 열어봤더니 확 열면 안 됩니다.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뒤로 쏟아져 있을 거기 때문에, 그래 잠금장치만 살 풀어가지고 살짝 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책이 뒤로 자빠져 있는 거죠. 그래 그걸 이제 다시 이제 내려가지고 다시 쌓고 수레에다가 책을 이제 실었죠. 싣고 올라가는데 이게 한 두세 박스 정도면 그냥 올라가겠는데, 한 5박스, 6박스 이렇게 되니까, 이 수레를 끌고 올라가는 것도 제대로 못 하겠더라고요. 그래, 아무튼, 그렇게, 힘들게 배달했던 적도 있었고, 아무튼 그리고 제가 또 이제 자잘하게 이제 또 접촉사고가 좀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접촉사고가 뭐였냐면,
그게 아마 2011년 4월쯤이었던 걸로 기억, 4월? 6월? 하여튼, 비 오는 날이었어요. 비 오는 날인데, 장류를 배달할 때였죠. 지금은 아마 장류가 동으로 뭐 쪼개져 가지고 뭐 다 이름이 다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, 그 당시에는 장류면이었죠. 장류면. 그래가지고 거기가 위치가 저 장류 초입이었을 겁니다. 아마 그 장류는 뭐 이 아파트 단지를 지금은 뭐 더 많아져서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, 그 당시만 해도 한 12, 13년 전만 해도 아파트 이름을 외울 필요가 없었습니다. 왜냐면 그 순서대로 1단지부터 4단지까지인가? 그러니까 물론 이제 지공사는 다 달랐는데 1단지, 2단지, 3단지, 4단지 해가지고 순차적으로 그 단지 이름이 매겨져 있었거든요. 그러니까 여기 시공사는 상관없이 그러니까 몇 단지인지만 알면 찾아갈 수 있는 그런 거예요. 그러니까 아마 그게 제가 배송을 하다가 3단지에서 4단지로 아니다. 6에서 7로 넘어가는 거였는가?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어차피 뭐 비도 오고 장유버스만 돌아다니는 거기 때문에 뭐 속도를 내거나 할 필요도 없는 거죠. 속도를 낼 수도 없어요, 여기는. 그래, 이제 배송을 하고, 맞아. 4단지 쪽을 배송을 하고, 5단지, 6단지는 없었고, 7단지 바로 맞은편 쪽에 이제 7단지가 있었는데, 7단지 쪽에 이제 배송을 하기 위해서 이제 4단지를 나와가지고, 천천히. 근데 이제 그 7단지 앞쪽에 아마 신호등이 하나 있었거든요. 그 신호 대기 중이었습니다, 그때. 비도 추적추적 내리고, 아주 심하게 많이 내리고 그런 건 아니었는데. 그런데 이제, 그때 이제, 바로 또 이제 배송을 해야 되니까, 그, 신호 대기 끝나고, 좌회전 받아서 바로 들어가가지고, 차 세우고, 물건 빼가지고, 바로 올려다 주고, 다시 내리고 가야 되니까, 그러니까 이제, 제가 기어를 중립으로 한 상태가 아니었죠. 1단이 들어간 상태에서 클러치를 밟고 있었는데, 몇 동 몇 톤지를 보기 위해서 배달 카드를 확인하다가 몸이 이제 삐뚤어지니까 클러치에서 발이 이제 슥 떨어진 거죠. 그러니까 이제 이게 기아가 맞물리면서 이제 천천히, 그러니까 지금 제가 걷는 속도 정도였을 겁니다, 아마. 그래, 그 앞에도 이제 탑차가 하나 있었거든요.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클러치에서 발이 이제 조금씩 떨어지면서 이제 차가 이제 조금씩 앞으로 굴러가다가,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그러니까 그 카드 확인한다고 이제 아무 생각이 없었던 거죠. 그냥 살짝 쿵 했어요. 속으로, 에이씨. 그래가지고 이제 내렸는데, 그러니까 그 앞에서 앞 탑차 기사도 내리고, 보니까 뭐, 앞 탑차 기사는 제가 그 당시에 이제 43, 뭐 이 정도 될 때니까, 42, 43. 근데 뭐 아마 한 40대 초반쯤 돼 보이더라고요. 그래. 이제 보니까, 그, 차도 뭐 흠집도 없어요. 그러니까 자세히 보니까 저기 어디야, 우측 뒷바퀴 우측에 뭐라고 합니까, 덮개라고 합니까, 물 튀기는 저기 방지 저기 막아주는 그 부분이 조금 이제 뭐 찌그러졌다고 볼 수도 없고, 그러니까 언뜻 보면 저 표가 안 나는데 자세히 보니까 약간 안으로 들어간 것 같더라고요. 그러니까 아마 충격 때문에. 아니 그래,
뭐 그냥 그렇게 하고 명함 주고받고 그냥 헤어졌죠. 혹시 저거 수리할 거면 또 뭐 연락을 하라고 하면서. 그러고 그때가 아마 수요일인가 목요일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그 다음날로 연락이 없어요. 그 다음날 연락이 없고 토요일인가 부산을 배송을 하고 있는데 연락이 왔어요. 그래 전화를 받았더니 하는 말이 다음날 일어났더니 목이 아파가지고 목이 뻐근하고 아파가지고 병원을 갔대요. 병원을. 그래서 내가 속으로 씨발 뭐 같은 놈한테 걸렸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래 좋게 얘기를 했죠. 왜냐면은 뭐 운전을 하시니까 다 아시겠지만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진짜 뭐 차에 직접적으로 뭐 치이거나 했으면 모르는데 방금 말했듯이 자기도 탑차 운전석에 앉아 있었고 그래 속도라고 해봐야 뭐 한 시속 한 4, 5km 정도? 그렇게 가다가 사람 걷는 속도 정도로 가다가 살짝 퉁도 아니죠. 그 솔직히 소리도 안 났으니까. 그래 그걸로 뭐 목이 아파가지고 뭐 병원을 갔다고. 그래 제가 기가 차가지고 좀 이제 얘기를 했죠. 그러니까 이게 교통사고라고 해가지고 병원에 가게 되면 이게 보험이 안 되지 않습니까?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냥 뭐 병원을 가게 되면 예를 들면은 뭐 한 번 가서 이제 뭐 예를 들면 뭐 약 받고 뭐 이렇게 하더라도 뭐 며칠밖에 안 나오잖아요, 우리나라는. 근데 이제 교통사고다 해가지고 이 병원에 가게 되면 이게 한 번에 뭐 한 7만원, 8만원 뭐 이렇게 막 나오거든요. 그래서 제가 그냥 그랬죠. 아니 그러지 말고 그냥 합의를 보자. 왜냐면 저도 이제 계속 운전을 하니까 할증이 붙게 되면 그것도 크니까.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제가 그러지 말고 그냥 뭐 예를 들면 한 30만원에 그냥 합의를 보자. 뭐 그런 식으로 저도 처음에 얘기했죠. 아니 그러면 예를 들면 그래 뭐 한 30만원 받으면 수십 번을 그 병원 갈 수 있는 돈이잖아요. 근데 자기 안 된대. 아이고 이거 저기 뭐 교통사고 막 하기 때문에 뭐 그러면서 또 뭐 하는 말이 내가 뭐 몇 년 전에 또 교통사고가 있어가지고 뭐 또 이런 정확하게 뭐 말도 안 되는 썰을 또 풀더라고요. 그래서 이게 뭐 같은 놈한테 제대로 걸렸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. 그래서 제가 그냥 하다 얘기하다가 안 돼가지고 뭐 보험사에 넘겨야지 어찌겠습니까. 그리고 이제 보통 요즘 같으면 저도 이제 그렇게 안 할 텐데 그때는 보험사에다가 얘기해 놓으면 뭐 보험사에서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런 것도 신경도 안 썼어요. 저는 그냥 알아서 하겠지 하고. 근데 결국에 그것도 알고 보면 신경을 안 쓰면 보험사도 막말 지금 맘대로 하잖아요.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신경을 썼어야 되는데 제가 워낙 그런 거에 무감각하다 보니까 그래 어쨌든 뭐 제가 그 당시에 삼성 화재에 들고 있었거든요. 그래 뭐 보험사로 넘겨놓고 저는 신경을 끊고 있었죠. 근데 보통 이제 이게 해결이 되면 이제 설계사가 연락을 주잖아요. 어떻게 해결됐다. 그래 이제 한 달인가 지났는데도 연락이 없어요. 연락이. 그래서 제가 설계사한테 전화를 해봤죠. 아니 어떻게 된 거냐고, 왜 연락이 없냐고 하니까 뭐라는 게 아니라 보험사에서도 그러니까 이제 치료 몇 번 받고 나서 이제 어차피 뭐 사고가 어떻게 났는지는 이제 얘기 다 들었고 하니까 몇 번 치료받게 하고 이제 그 설계사 말로는 합의를 시도했대요. 치료도 뭐 받았고 그게 뭐 큰 거 아니니까 그냥 뭐 그 당시 아마 보험사에서 한 100만원 정도 합의를 하려고 했다던가 뭐 하여튼 그랬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. 그랬는데도 끝까지
안 된다고, 합의 안 된다고 그냥 병원 계속 다닐 거라고. 그 억지를 부리더라네요. 그 결국에는 하다 그것도 합의도 안 되고 막 그렇게 억지를 부리니까 그 뭡니까 저기 보험사에 보면 뭐야 그 악성 고객 관리하는 그런 게 또 있나 보더라고요. 흔히 말하는 블랙리스트 고객. 거기에 또 민간이 올라갔다고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, 저한테. 아이고, 그냥 하여튼, 처리하고, 나중에 처리되면은 연락 달라고. 그러니까 보험료가 얼마가 나가고, 이런 신경 전혀 안 썼죠, 그 당시에. 그런데 별 신경 안 쓰고 그냥 그런 성격이다 보니까. 그러다 보니까 그래. 보험료도 제가 비쌌어요, 저는. 그래, 크지도 않은 그런 사고들이 한 번씩 있었기 때문에. 근데 지금 같으면 절대 좀 그렇게 안 하죠. 아무튼 그래, 참, 사건, 사고가 참 많았습니다. 이거 벌써 또 30분이 다 돼가노. 이거 으이씨. 야. 아무튼 참, 그래, 제 생각, 물론 제 기준이긴 합니다만, 저는 그런 사람들을 보거나 겪으면서 그런 생각이, 야, 씨, 저 해가지고 도대체 얼마나 더, 잘 살 거라고, 아니면, 아니, 그런 정도로 허구한 날 병원을 가면,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보면은, 의료보험을 갖다가 경하게 이용해가지고, 아니, 저도 놀라운 게 뭐냐면은, 아니, 1년에 병원을 365일이잖아요, 1년에. 365일인데, 아니, 저번에 어디 뉴스인가 들어보니까 한 2, 3년 전인가? 아니, 1년에 무슨 병원을 1000번씩 가는 사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. 아니, 만약에 1000번을 갔으면 하루에 3번씩 갔다는 얘기 아닙니까? 하루에 3번씩. 아니, 병원을 하루에 3번씩 갔다. 아니,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, 그게. 그러다 보니까, 우리나라 건강보험, 저도 이제 실비를 들고는 있습니다만, 원래 안 들다가, 보험 자체를 안 들다가, 한 5년 전에 이제, 하다 주변에서, 나이도 이제 50 넘어가고 하니까, 실비는 있어야 된다, 계속 그래가지고, 삼성생명에 그 당시에 제가 실비를 하나 넣었거든요. 그 지금 5년째 지금 하고 있는데, 아니, 열받는 게 뭐냐면, 제가 처음에 이제, 그 2020년도 아마 한 5월, 6월쯤에 이제 처음에 들었는데, 그때 이제 병원 간 이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16,500원 정도였어요. 16,500원. 아니, 근데 그로부터 지금까지 병원을 단 한 번도 안 갔는데 매년 오르더라고요. 그래 지금은 아마 29,500원인가? 아니, 그러니까 5년 동안 병원을 한 번도 안 갔는데 세상에 거의 한 70%? 70%? 그렇죠. 거의 80%? 거의 한 80% 정도 올랐죠. 그러니까 내년 되면 제 생각에 또 아마 한 또 20% 정도 오르면 지금 3만원 정도니까 3만 한 5, 6천원 최소 3만 한 5, 6천원. 그러면 내후년쯤 되면은 한 4만원대 후반? 그렇게 될 것 같아요.
뭐 이 길 따라가면 나오네요. 이 길 따라서 쭉 가면 저 앞에 다리 지나서 조금 가면 오케이 일단 어이씨 벌써 또 30분 지났네. 아무튼 다시 곧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